자, 문제 9번. 반응 물질이 두 가지네. 그리고 생성 물질이 한 개가 생긴다. 10보니까 알겠지? 얼마만큼? 계수 B가 A 대 1이 반응하면 2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요게 계수 B잖아.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의 계수입니다. 자, 주어진 자료에 보시면 요게 반응 전 V에서 6분의 5가 된다는 말이니까 계수 B는 부피 위를 뜻하지. 기체일 때는 기체일 때는 몰 B 부피 위를 뜻하니까 기체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응 후에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므로 A는 우리가 뭐로 놓는다? if 만약 1이라면 어차피 이제 A가 1이면 2에서 2가 되는 거니까 부피 감소는 없을까 이가. 그러므로 A는 2를 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2를 놓고 테이블을 한번 작성해 보자. 2A 플러스 B는 2C. 자, 반응 전에 얼마만큼 있었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질량이 똑같이 있네. AB. 그리고 분자량이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합니다. 테이블 안에는 우리가 뭘 넣는 게 제일 좋으노? 테이블 안의 숫자는 뭐 여기에서 2대 1대 2라는 계수 B를 이용하기 위해서 몇 몰을 넣는지가 제일 적당하지. 몇 몰 넣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량이 주어졌는데 분자량이 A가 B의 2배이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질량을 몰로 바꿀 때는 뭐로 나눠준다? 우리가 분자량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뭐가 같다는 거야? 질량이 똑같다는 건 분자량의 몰이 반비례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W를 A가 B의 2배니까 얘가 1로 놓으면 얘는 뭐야? 2로 놓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즉 몰 B가 1대 2로 반응한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실험 2번에서 질량이 4배가 되니까 얘는 뭐로 놓을 수 있노? 4로 놓을 수 있고 얘는 2배가 되니까 2에서 2배니까 4. 이렇게 우리가 넣고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와, 선생님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얘를 일단 2로 놓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W라는 질량을 우리가 요거에 근거해서 뭘로 바꾸어서 넣는 다음 1대 2로 출발한다는 거지. 그럼 반응 어떻게 했어요? 반응 얼마나 반응했니? 하는 거지. 그리고 반응 후에 어떻게 되냐? 요걸 넣는 거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어떻게 되노? 당연히 2면 얘가 얼마나? 0.5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 해서 2대 1대 2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나 남는다? 1.5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1하고 2만큼 있었으니까 처음 부피가 3이라면 나중 부피가 어떻게 된다? 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부피 B가 어떻게 되노? 6대 3이네. 1을 곱하면 얘도 맞지? 6대 3이 아니라 6대 5네. 요 2를 곱하니까 5제 5. 얘도 맞나? V 대 6분의 5니까 얘도 어떻게 되나? 6대 5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실험 1번이잖아. 실험 1번에서 뭘 물었노?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앞에서 했지만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물었네. 똑같은 누구의 질량을 물었어? C의 질량을 물었잖아. 그러면 요거는 C의 질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러노? 질량을 뭐로 나누면 C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 C가 몇 몰인지 나오잖아. 같은 C니까 우리가 분자량은 똑같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질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 단위 부피당 몰. 그리고 C의 단위 부피당 몰. 실험 1번과 2번에서 몰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실험 1번에서 C가 어느 만큼 생겼냐랄까? 단위 부피당이니까 아래쪽은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데 부피가 나와 있지 않고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어떻게 나와 있어? 2.5. 어차피 몰이라고 하는 것이
부피 비례하니까. 그럼 C는 얼마야? C의 양이 1 이렇게 되겠지. 실험 1번에서는 2.5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겠고, 실험 2번에서는 플러스 B는 2C 전, 자 어떻게 있었어? 6을 써주면 되겠지. 4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 2대1로 하니까 얘가 4 없어지면 마이너스 2, 2대1 대 2 이렇게 되겠네. 반응 후에는 0, 얘가 2가 남고 4. 똑같이 어떻게 돼? 실험 2번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단위 부피는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니까 6으로 나눠주고 C가 어떻게 되노? 4 이렇게 되니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실험 2번에서 단위 부피당 C의 몰수는 어떻게 된다? 3분의 2가 되고, 실험 1번에서는 2.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다?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 5분의 3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제끼라고. 10번은 제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번도 곱표합니다.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 지금 누구하고 누가 있었는가 라고 하면 XY라는 놈과 요게 뭐야? Y2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Y2라는 놈이 있었네요. 자, 반응 전에 얼마가 있었다? 4V가 된다. 전체가 4V가 되는데 반응 후에 얼마나 있었단 말이야? 3V가 되었다라는 거지. 남아있는 놈이 있네 보니까. 자, 생성물은 X를 포함하는 3원자 분자이다. X를 포함하는 3원자 분자 뭐 나올 수 있어? XY2 또는 뭐가 있다? XY2 또는 X2Y 이 둘 중에 하나겠네, 맞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XY 플러스 Y2 중에서 반응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XY2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완성시킬 수가 있겠노?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2를 쓰면 여기다가 2 이렇게 쓰면은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 그럼 몇 대 몇?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거지. 그러면 반응 전에 얼마나 있었노? 라고 했을 때 XY가 몇 개 있노? XY가 하나, 둘, 셋, 4개 있네, 맞지? XY가 4개 있고, 어차피 몰이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개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Y2도 몇 개 있어? Y2도 4개. 개수를 적어줘도 된다. 쌤 여기는 그러면 개수를 적어줘도 되고 몰을 적어줘도 되고 기체의 부피를 적어줘도 된다. 어차피 같다 알았지? 같은. 그러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2대1로 반응하잖아. 개수비가 2대1로 반응하니까 얘는 다 없어지겠네. 4 2대1 얘는 마이너스 2 2대1 대 2니까 4 이렇게 4대 2대 4 돼야지. 어떻게든 4, 2, 4 돼야지. 4, 2, 4 이게 2대1 대 1 되죠. 같은 말이지. 2대1 대 2 이렇게. 그럼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된다? 얘는 없지. 얘가 2 얘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한번 봐봐. 반응 전에 4, 4니까 어떻게 돼? 반응 전에 4, 4니까 8대 반응 후에 6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4대 3, 즉 4에서 3으로 바뀐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럼 맞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남아있는 놈은 누구겠습니까? 남아있는 놈은 Y2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생성되는 놈은 XY2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할 필요가 없겠네. 요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안에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 들어가줘야 된다. 몇 몰인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양은 어디에 비례한다? 부피하고도 비례하고 또 뭐야? 개수제 개수하고도 비례하니까 요걸 넣어도 같은
같이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땡큐.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우와, 여러분 좋겠네. 이건 곱표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하지 말고 얘도 하지 맙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개는 넘어. 자, 요 문제도 크게 다뤄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만 보냐고 하면 우리가 원래 누가 있었단 말이야? M몰의 B가 들어있는 용기에 A를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지. A의 양을 변화시켜 가면서 B가 들어있는 데다가 넣어주는 거야. 넣어줄 때 보면 그래프 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보이지. Y축이 C의 양분의 전체 물질의 양인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완결되기 전까지 있죠. 완결되기 전까지는 여기서는 누가 없어지겠노? 먼저 없어지는 놈이 누구겠노? 여기서 먼저 없어지는 놈이 A가 먼저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A의 양이 요 지점을 넘어서면 요 뒤로부터는 A는 남게 되고 B가 먼저 없어지는 거야. 요 앞에는 A가 한계 반응물이고 요 뒤쪽 편에 이 완결점을 중심으로 뒤에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 지점에서 아이스 테이블을 한번 작성해 볼게. 요 지점에서는 A가 1몰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해볼게. A 플러스 BB는 CC 이렇게 된다. 반응 전에 A가 얼마 있었다? 1몰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M몰 있었다라고 하는 M몰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써보자.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A는 다 떨어질 거라 이렇게. 왜냐하면 A 양이 적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야. 그럼 0. 여기서 1대 B 대 C잖아 계수가. 그럼 몰 반응하는 몰 B도 1대 B 대 C 이렇게 가는 거지. 플러스 C겠지. 그럼 M-B 그리고 뭐야 이게 C. 자, 요때 Y축을 보시면 C의 양이 C지. 그 다음에 전체 물질의 양은 M-B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값을 갖는단 말이야? 4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와, 선생님 미지수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 해당되는 식을 다 적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만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아놔야 되나요? 자,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이 반응 완결점이다. 완결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넣어준 A가 한계 반응물이지만 완결점 이후에는 원래 있던 B가 한계 반응물이다. 그리고 요 지점에서 뭘 해보자면 테이블을 작성해 보자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다. 반응 몰 B는 계수 B하고 똑같다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선생님이 굿맨이다. 굿맨. 그 다음 문제 16번에도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화합물 X에 관해서만 합시다. 탄화수소 구성원소가 CH니까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 탄화수소입니다. 분자식이 뭔지는 모르겠지. 구성원소만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앞에서 했잖아. 생성물의 질량이 55A, 이게 27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응한 O2의 질량이 256mg일 때 X의 분자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앞에서 했는 거죠 우리가. 자, CO2 선생님이 44g 속에 탄소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탄소 원지질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44 중에서 얼마만 탄소야? 44분의 12만 탄소니까 12g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나요? 그러면 55A 중에서 얼마면 탄소야? 곱하기 얼마? 44분의 12만 탄소다라는 거지. 계산을 해보면 11로 하면 되지. 4 이게
5 이렇게 되고 1, 3 그러면 15A가 됩니다. 똑같이 27A 중에서 수소는 얼마나 있나 그랬더니 수소는 얼마나 있어? H2O는 2 플러스 16에서 18이니까 수소는 전체의 18분의 2가 있네. 전체 18분의 2가 수소다 이런 거지. 9분의 1이네. 3 하면 얼마가 된다? 3A 이렇게 됩니다. 15가 뭐가 되겠어? 얘가 탄소가 되겠고 얘가 뭐가 되노? 수소. 이렇게 구성된 물질의 분자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질량이지. 질량을 뭘로 나누면 돼?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몰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15A를 뭐로 나누면 12로 나누지. 탄소의 원자량으로 나누고 3A를 뭐로 나눈다? 수소의 원자량 1로 나누면 쩍쩍 없어지고 그 다음에 3, 5, 15, 3, 4, 12 그 다음에 그럼 5대 12네. 그러므로 COH12 얘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다. H12 요로까지만 구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생성물의 총량이 11N으로 나왔네. 봅시다. COH12를 누구하고? 산소하고 완전히 연소시키면 탄소가 5개 있으니까 5CO2 이렇게 생기겠고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6H2 이렇게 생기겠네. 오, 생성물이 얼마야? 11 생긴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 다음 산소를 해보면 산소는 10개하고 6개니까 16개니까 8 이렇게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X는 안 하나요? X는 Y는 안 하나요? X만 합니다. 됐나요?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